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4일 두산 인프라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는 거의 보합 수준으로 하락을 좀 하다가 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씩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또 조금씩 팔긴 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었고요. 기관이 특히 코스피에서 조금 매도를 하면서 상승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위치를 잡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이 네, 내일이죠. 우리나라는 내일이고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가 내일 밤쯤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관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미리 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좀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결과에 따라 좀 이제 추후 방향을 결정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크게 뭐 타격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은 없고, 이 기준금리가 상승될 수 있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증시가 조정세로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제 관망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이 3,200선에서 자리를 좀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힘차게 좀 올라가는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외국인과 뭐 기관 이렇게 계속해서 최근에 들어서 조금 이제 매수세가 줄어드는 모습이고, 내일 이제 FOMC 결과 이후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는지 지켜볼 거고요. 옵션 만기도 지났으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제 거의 3포인트만 오르면 1000포인트 다시 탈환을 하게 되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고점까지 올려가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FOMC 결과에 따라 좀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좀 코스닥을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채권 수익률을 좀 보면 미국 10년물은 1.46%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금리를 판단하는 지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준금리의 그 상향 압박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증시 자체에는 좋은 움직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암호화폐도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원 달러는 이제 조금 올랐습니다. 그 FOMC에 대해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환율이 좀 오른 것 같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관망세로 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움직임은 없고요. FOMC 결과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보겠습니다. 오늘 14,650원으로 거의 뭐 보합 마무리를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아는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보다는 조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오후장 마지막에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두산인프라코아도 조금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는 뭐 거의 똑같이 흘러가고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도 한번 슈팅이 나온 이후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수렴하는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4,500원에 대해서 이 줄을 좀 그어놨고요. 그 라인을 이제 좀 지키면서 주가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산 인프라코아는 라인을 한번 잡았기 때문에 이 14,500원 선을 지키면서 이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횡보를 좀 하는 경향이 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M자로 막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네, 크게 움직임이 없는 선에서 횡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거래량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줄어 있죠.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아와 두산중공업 모두 뜨겁게 한번 크게 올렸다가 주가를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시키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전에도 거래량이 서서히 감소를 하다가 여기는 어느 정도 라인을 잡으면서 한참 동안 좀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이제 두산인프라코아 같은 경우는 6월 28일까지가 거래 가능일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주가가 정지가 되고 인적 분할 과정을 거쳐서 7월 21일에는 천주에 대해서 470주가 두산중공업으로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10주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아, 이제 현대인프라코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발행이 될 겁니다. 그 뭐죠? 분할 과정에서 세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다른 이제 저의 애청자분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시에 좀 잘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좀 바빠가지고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봉은 이렇게 음봉 이후에 이어가는 모습이고 월봉도 마찬가지 꼬리를 달고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월봉을 보시면 저점에서 상당히 크게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두산인프라코가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000원까지 지금 거의 5배, 6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횡보하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인적 분할 이후에 움직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두산인프라코아는 그래도 현대인프라코아의 그 시너지가 발휘가 된다면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두산인프라코아의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잡는 증권사도 있었고요. 이 굴착기에 대한 이 건설 경기 후황에 대한 굴착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현대 이름을 단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7월 21일 이후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기관이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코아가 좀 크게 올라갈 때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계속해서 매도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6월 9일부터 좀 들어오다가 14일에 오늘 매도를 좀 했는데 실제로 매도를 얼마나 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건 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기간에 이제 매물 대부분이 금융투자 매물이고 연기금은 이제 크게 한번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멈추고 매수를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전에도 매수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가 다시 한번 들어왔다가 좀 매도를 했는데 뭐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가 지금 수급적으로는 사실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6월 28일까지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 공매도 잔고는 자 감소를 하다가 다시 한번 증가를 했다가 또 한번 감소를 했는데요. 일단 800만 주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850만 주 이상에서 그래서 지금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기보다는 좀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지금 공매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1,700만 주를 찍고 1,300만 주까지 감소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400만 주 가량이 상한이 좀 되었는데 두산 인프라코아는 별로 상한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조금 특이한 것은 오늘 공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긴 했고요. 거래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좀 줄었을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 이제 390만 주, 400만 주 정도에서 이 전체 거래량 중에 공매도 거래량이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8만 주 정도면 거의 1%도 안 되는 양인 것 같고요. 아니네요. 2% 정도 되네요. 그래서 2%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상환이 이제 슬슬 진행이 되는 것인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남은 거래일이 오늘이 화요일이니까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그래서 화, 수, 목, 금 하고 다음 주 한 주 하면 끝납니다. 이제 거의. 그래서 어, 이제 거래일이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이 정도로 공매도 상환 횡보하는 구간에서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 남은 공매도량이 2월이 되어서
이 현대인프라코아에서도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대차장고 한번 확인해 봐야죠. 네. 대차장고는 종목 상세를 보시면 3,300만 주로 네, 크게 감소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 대차장고는 이제 높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종목 상세 보시면 외국인 추정이 이제 16만 주 매도해서 15만 주 정도로 네, 계속 뭐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10% 정도를 네,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지금 기관이 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아가 좀 주가가 눌러지는 것 같고요. 지금은 계속해서 그 방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는 신주 아니죠. 그 분할 합병 이후에 주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소식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영국에서 굴착기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철거업체 선호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중국 굴착기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현대건설 기계와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아 판매량이 같이 좀 감소하는 모양이 보였는데요. 그게 이제 4월과 5월 같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럽이나 그 북미 쪽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신흥국 그 인도 쪽으로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영국에서 판매량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업체 두치 플랜트 하이어가 굴착기 15대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영국에서 두산 장비를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산 굴착기 장비가 영국 철거업체 등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유럽 공략을 빠르게 하고 있고요. 하이어, 네, 여기 렌트 하이어의 굴착기 15대를 판매를 했다. 그래서 주문 내역을 바탕으로 네, 2.7톤에서 25.5톤에서 이르는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굴착기들을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살 만큼 관심도가 높은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판매가 좀 진행이 된다면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판매량이 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두산 프로코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더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이제 내년까지도 두산 인프라코아 이 실적이 증가한다라고 추측이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목표가 22,000원에 대해서 달성을 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마치겠고요. 이제는 6월 28일까지가 몇 거래일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분들도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편안하게 가져가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 한 달 동안의 정지가 좀 아까우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하셨다가 다른 종목 투자하시다가 이제 현대인프라코아가 상장이 되었을 때 다시 들어오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뭐 저는 이제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아 둘 다 이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갔을 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번 주목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